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나인의 주식스쿨 최나인 원장입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최나인의 주식스쿨 노란 톡방 입장하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마인드 과외라든지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바로 상장 폐지를 예고하는 거래량 그리고 계좌를 지키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거의파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거의파라는 게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람들의 일반적인 계좌의 상태를 통해 어떻게 거의파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의파를 통해서 거래량이 많으면 좋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제 그 반대의 케이스를 한번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지만 좋지 않은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좋은 케이스가 있고요, 좋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상한가 좋아하시죠? 상승하는 주식 좋아하시죠? 이건 역시 두 가지입니다. 상한가라는 종목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상한가의 종목 역시도 좋은 경우가 있고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한가를 도달시킨 그 자체가 끝물이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상한가를 도달시킨 그게 시작이라면 그럼 좋은 거죠. 바꿔 말해 무조건적으로 상한가 캔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거래량이 무조건적으로 많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상한가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쪽의 생각을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반대 과정과 이번 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준을 논할 때 거래량을 많이들 참고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차트를 여시면 그 차트 안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를 꼽을 수 있고요. 이 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또는 사용하는 지표를 꼽아보라면 볼린저 밴드, 그물망 차트, MACD, RSI,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사용하는 지표를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래량이라는 것을 꼽을 거고요. 이 거래량을 가지고 어떤 매매를 논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 좋다. 확정이죠. 이 경우 장대 양봉의 등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러니 장대 양봉이라는 캔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등장한 종목이라면 좋은 거다. 그런데 이 거래량과 캔들의 등장이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에서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더 좋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 캔들이 등장하면 바닥권의 신호가 되어서 스윙에 뭐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뒤에 가면 나오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양봉이라는 의미와 거래량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양봉이 탄생했는데 거래량이 강함으로 많은 돈의 유입에 의한 상승이며 이는 세력이 매집한 흔적이다 라고도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뭐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해봤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생각을 열어놓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부분은 단순한 캔들과 거래량만으로 주가의 흐름에 대한 상승의 타당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선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수백조 원에 대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수천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의 규모, 사이즈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두 종목 모두 캔들이라는 지표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동평균선이라는 지표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량이라는 지표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그려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바닥권이고 그곳에 하필이면 장대 연봉이 등장을 한다면 좋은 거다라는 식의 발상은 좋은 게 아니다. 왜? 이것 때문에. 됐죠? 종목마다 특성이 있고 종목마다 성격이 있으며 종목마다 스타일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모두 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지 않은 케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거래량과 캔들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캔들, 어떤 거래량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발상입니다. 왜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의파라는 것을 통해 대량 거래가 불순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소. 자, 장소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불순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격에서는 자, 불순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단한 파괴력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가와 나와 다의 케이스를 통해 다의 상태, 즉 내가 수익이 조금 많이 나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종목이 손실의 과정을 많이 겪어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종목이라면 쉽게 매도를 하게 된다. 그게 거의파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래량이 크면 좋구나,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파라는 건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와 이거 봐라 거래량이 높으니까 거의파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적으면 얘는 지금 잔잔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는 바닥은 어디인지 모른다. 바닥이 왜 어디인지 모릅니까? 어디인지 알 수도 있죠. 큰 음봉은 안 좋다. 큰 음봉이 왜 안 좋습니까? 큰 음봉이 좋을 수도 있죠.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좋다. 돌파할 때 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좋습니까?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미리 만들었다면 굳이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다음 눌림목은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 왜 눌림목이 무조건 거래량이 적어야 됩니까? 눌림목에서 눌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 무조건 고정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바꿔 말해 상한가 종목이 나오면 무조건 다음날 간다. 상한가 종목이 나왔다는 건 다음날 갈 확률이 높은 거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거의파를 잘 적용하신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매를 하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즉 거래를 위한 나만의 어떤 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다릅니다. 성향, 살아온 환경, 자라온 어떤 가치관, 형성된 생각 다 다릅니다. 바꿔 말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상승하는 과정을 거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거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들이 저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배우신 분들인데 이렇게 거래를 해요. 바꿔 말해 똑같은 것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으로 배웠지만 어떤 분은 상승하는 과정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내려가는 과정을 좋아해서 이 두 분이 만나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나는 그거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야 나는 이거 너 그렇게 하는 건 난 이해 못하겠더라. 실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구간, 밴드, 가격, 장소, 영역,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시장에서 일반적인 상태로서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량이 높아도 결말은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자리를 잘 보고 거래량을 잘 파악을 하면 사람들의 계좌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거위파라는 게 생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왜 거위파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즌에 따라서 거래하는 스타일을 바꾸어라 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하면 1분기입니다. 매년 1분기가 되면 뭐가 돌아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매년 1분기가 되면요 이게 돌아옵니다. 회계 감사 시즌. 이제 상장사들의 회계 감사 시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매년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해서 거래가 정지되거나 또는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기업이 발생을 하는 시즌이고요. 이를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곤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감사 의견 갑자기 거절을 받아버리네, 갑자기 거래가 정지돼 버리네, 이런 경우들 아마 주식을 10년 혹은 15년, 20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건데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상태를 파악하여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의 상태 또는 상황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다. 어떤 종목을 미리 유추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놨죠?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회사의 상태를 파악해서 미연에 이런 주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통해서도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그런 종목을 굳이 재무제표를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라고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해?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과정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시즌이 시즌인 만큼 이 말씀도 꼭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트에서 거래량이라는 것의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확인을 해서 봐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대량 거래는 의도다라고 해놨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거래는 두 가지의 의도인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거위파라는 것을 통해서 대량 거래의 정체는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량 거래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높은 상승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일까요? 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표현드렸죠? 여러분이 친구분들하고 노란 톡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 달 안에 어떤 특정한 날짜 하루 꼽아가지고 그날 이 수많은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딱 픽해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으로 한번 거래해보자 라고 친구들하고 노란 톡방을 딱 개설해가지고요. 서로 텔레파시를 보내세요. 그리고 한번 거래를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는 표본이 너무 크잖아요. 10종목으로 압축을 하시고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로 압축을 하시고요. 시간도 오전 내지는 오후로 압축을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대량으로 일어나는 거래라는 자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이지 않다면 불가능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이 가능성이 좋은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거기파가 되는 거고요. 좋지 않은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의 수업 과정이 되는 거겠죠. 투자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시에 한 종목의 거래를 어느 날 갑자기 대량으로 일으키자라고 약속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 거래는 그 자체로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가격, 장소, 영역, 밴드, 위치, 구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주식이든지 1년에 4번 회사의 상태를 공시해야 하고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시를 하잖아요. 만일 4년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에 4번의 공시를 하는데 이거를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면 이제 증권거래소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 즉 관리를 받게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딱 열었는데 그 종목에 관이라고 붙어 있으면 증권거래소 관심 있게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구나, 안 좋은 종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는 주식은 상장을 유지하느냐 또는 퇴출될 것이냐,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해당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퇴출이 될 거다 또는 퇴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정상적인 오너라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CEO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주주분들 먼저 가장 걱정을 해야죠.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이의제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발빠르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 퇴출을 각오한 회사라면 뚜렷하게 차트에서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량 거래를 통해 그 의지가 피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피력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5년 전에 10,0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이 현재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10,000원이던 시절의 주식이었고요. 여기가 5년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현 시점이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000원입니다. 이런 종목이라면 과거 10,000원이던 시절 대비해서 현재는 몇 퍼센트 하락을 한 거죠? 마이너스 90% 하락을 한 과정이죠.
10,000원에 거래될 당시보다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량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그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거래량이 됩니다. 자, 10,000원이던 시절에는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던 시절에 예를 들면 거래량이 뭐 20만 주, 30만 주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현재 1,000원인데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면 200만 주, 1,500만 주, 800만 주, 3,20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일까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면 여기서 많이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많이 내려와서 거래가 터진다는 건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니까 매집을 잘 할 수도 있는 거라면 잘 팔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10,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1,000원까지 하락한 주식을 5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0,000원에 사서 1,000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90%라는 손실이 찍혀 있는 상태예요. 바꿔 말해, 내가 감히 매도를 누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히 매도를 누를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바꿔 말해, 내가 매도를 쉽게 누르지 못한다는 건 10,000원에 산 사람뿐만 아니라 9,000원에 산 사람, 8,000원에 산 사람, 7,000원에 산 사람, 6,000원에 산 사람, 5,000원에 산 사람, 심지어 2,000원에 산 사람도요. 2,000원에 사서 1,000원까지 하락하면 마이너스 50%잖아요. 1,000만 원어치 사면 마이너스 500만 원인 상태잖아요. 5천만 원어치 사면 마이너스 2,500만 원인 상태잖아요. 바꿔 말해 2,000원에 산 사람도 1,000원에는 매도를 누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매도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매도를 누를까? 매도를 많이 누르는 사람. 바꿔 말해, 매도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2,000원에 산 사람도 마이너스 50%라서 매도를 못 눌러요. 그러면 대량으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누군가 여기서 대량으로 팔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여기서 대량으로 팔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량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바꿔 말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래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식이 비싼 시점에 거래되지 않았는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대량으로 된다는 것은 누군가 싸게 주식을 처분해야 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일어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주가의 방향성을 쥐고 있는 열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위파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잖아요. 다만 거위파를 제대로 따져보고 어떤 방향성을 위한 열쇠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거위파란 거래량과 위치와 파동을 토대로 사람들의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쭉 수익이 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쭉 수익이 나도록 만들기보다는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이 났다, 본전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하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뭘 하는 거죠? 파동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파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거래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거래가 되면서 무엇이 필연적으로 동반될까요? 당연히 거래량이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 자리가 하필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었던 곳에서, 즉 가격대에서, 위치에서, 밴드에서, 영역에서,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기가 다의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거래를 많이 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거래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우와 이거 봐라.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파동을 그리고 있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가격 밴드 영역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밴드 영역 장소가 좀 아니네. 막말로 이게 5,000원이고요. 여기가 1,000원이라면 5,000원에 산 사람, 4,000원에 산 사람, 3,000원에 산 사람, 2,000원에 산 사람은 절대 매도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해 거래량이 일어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려면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아닌 곳에서 거위파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건 거위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거위파가 아니고요. 거파일 수도 있어요. 거파. 거래량 파동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종목이 55,588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주식이었고요. 쭉 하락을 합니다.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있나요? 거래량이 안 보이죠? 거래량이 미미하다. 거래량이 미미하다. 거래량이 미미하다. 오, 뭐야?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대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5만 원 시절 저기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15,000원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대략 한 13,500원, 14,000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샀어요. 10,000원 이상의 여러분이 주식을 매입을 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본전 마라, 내 본전 마라, 그렇지, 내 본전 마라, 본전 마라, 이제 갈 거야. 좀만 더 기다리면 내 본전율이 올라오겠지. 이제 15,000원은 뭐 2만원, 3만원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그냥 주식을 보유를 했는데 나중에 주식이 더 하락을 하더니 거래가 여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 10,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1,000원밖에 안 돼서 마이너스 90%인데 마이너스 90%라도 인정하고 그냥 이거라도 먹고 나와야지, 이거라도 챙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누르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누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려면요, 답은 하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팔아야 거래량이 거기서라도 많이 일어나죠. 이해되십니까? 왜? 여러분 안 파실 거잖아요. 그럼 누가 팔고 있겠냐고요. 거기에서라도 많이 팔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어떻게? 대량으로. 거위파하고 전혀 반대의 개념이죠. 만약에 여기서 그랬다면 눈여겨봐야도 될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장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겁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11만 7천원이었고요 여기가 9만 원대네요. 9만 원이었던 주식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하락을 하더니 지금은 2,000원대에 있었던 주식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쭉 하락을 해서 만원선이 자 여기가 만원선이니까 이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벌써 마이너스 80% 90% 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만 원짜리가 9,000원 가면 마이너스 90%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락이 이루어진 종목인데요. 그 종목이 계속 내려갑니다. 어떡하지? 그러다 2,000원이 됐네요. 여러분 매도할 수 있나요?
매도 누르기가 어렵겠죠. 내가 1억에 샀으면 얼마가 된 겁니까? 단순하게 봅시다. 내가 9천만 원에 샀어요. 9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2천 원이 되면 얼마 남은 거예요, 계좌에? 9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200만 원어치 남은 거예요. 자, 9만 원에서 공을 하나 떼세요. 그럼 9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2천에서 공을 하나 떼세요. 그럼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9만 원에 9천만 원어치 사서요. 2천 원 됐을 때는 200만 원어치 남아있는 거예요. 계좌에 손실 금액이 얼마가 찍혀 있을까요? 마이너스 8,800만 원 찍혀 있는 거죠. 매도 누를 수 있습니까? 못 누르죠. 근데 누가 매도할까? 아니, 야, 여기서 매도 안 하고 여기서 매도를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집,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창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창구 분석을 통해서 주포를 찾은 다음에 이 주포가 어디서 대량 매집을 하고 있고 어떤 가격대에 하고 있으며 라는 것을 따졌을 때 이걸 우리가 매집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데서도 거래를 안 했는데 여기서 거래를, 바꿔 말해, 여기 사람들은 매도를 안 할 건데 여기서 매집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해되셨죠? 매집이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뭐 부연 설명을 딱히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보실 거예요. 단순하게 봅시다. 어디가, 자 여기로 해볼까요? 자 여기가 25,000원 선입니다. 25,000원 선에 있던 주식이 얼마까지 하락을 했는고 하니 3,000원까지 하락을 했네요. 그런데 구조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네. 이야, 아니 25,000원에도 글쎄 많이 판 것 같진 않아. 거래량이 부족하거든. 그런데 왜 여기서 거래량이 하필 그렇지? 그런데 하필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더니 그 이후에 하필 또 감자가 되네. 그쵸? 자기의 자본을 감소시키네요. 왜 그럴까요? 좀 뭔가 이상하죠?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은 5만 원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던 주식이 여기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5천 원대입니다. 5천 원대.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주식이 상승하면 얼마나 상승한 겁니까? 만 원이면 100%, 15,000원이면 200%, 2만 원이면 300%. 바꾼 말해서 여기서 여기 300%, 여기서 여기 300%, 300%, 300% 두 번 나왔네요. 바꿔 말해서 600%의 수익이 만들어진 자리였죠. 그렇다면 600%의 수익이 만들어진 저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엄청나게 폭발해야겠죠.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폭발한 겁니다. 와, 거래량 대박이야. 와, 그런데 거기보다 더 저렴한 여기는 거래가 어때요? 더 대박이네. 아니 300% 상승, 300% 상승한 그 거래보다 더 저렴한 곳에서 거래가 더 대단하네? 이게 매집처럼 보이시나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위파라는 개념을 이거를 삭제를 해버리면, 거파 해버리면 이상한 거잖아요. 바꿔 말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 캔들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바닥 캔들의 신호이며 바닥의 신호이고 그 캔들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스윙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래량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거죠.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5,000원 선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7,500원대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량을 잘 보세요. 저기가 2만원,
17,500원, 15,000원, 12,500원, 만원. 자, 그랬던 주식이 엄청난 하락을 한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2,000원 가정합시다. 자, 2,000원에서 7,500원까지의 상승을 해서 200%가 넘는 상승을 한 주식이, 그런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킨 주식이 쭉 하락을 하더니, 야, 거래가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결말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00원대까지 하락을 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바꿔 말해, 아니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많이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거래량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 건 아니니까, 바꿔 말해 많은 사람들이 판 게 아니라면, 그럼 여기서 누가 파는 거예요? 왜 팔까요? 왜 거래를 일으킬까요? 왜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드렸잖아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됐죠? 다음, 이번 종목은 35,000원을 지나 22,500원을 지나 2만원을 지나서 12,500원, 7,500원 쭉 지나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모르겠네 싶을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주식들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하락하는구나. 그래서 반반치킨 쌈 싸먹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반치킨 쌈 싸먹기 보물지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런 주식 만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반반치킨하고 쌈 싸먹기하고 보물지도 간직하지 않는다면 이런 주식 만날 일이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 우리 수업한 이 내용 접목하시면 안 좋은 거네. 이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우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니까 이거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안목이 조금 켜졌으니까 만나면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법인데요, 제가 얼마나 매매 기법이라는 게 부질없는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샘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90% 확률 매매 기법, 80% 확률 이런 거 좋아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확률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자, 영희와 철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두 분이시죠? 한번 볼게요. 영희와 철수, 80과 60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영희라는 사람은요, 80%짜리의 확률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와, 80%짜리 확률을 가진 사람이에요. 철수라는 사람은 반면에 공부의 깊이가 조금 약해요. 영희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60%짜리 확률의 매매 기법이 터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영희가 훨씬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죠. 뭔가 더 잘 가다듬으면 85%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90%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종목 중에 한 종목 손실 나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영희와 철수 두 사람이 손절, 반반치킨, 쌈 싸먹기, 보물지도를 놓고 봤을 때, 영희는 손절 하지 않고, 반반치킨 하지 않고, 쌈 싸먹기 하지 않고, 보물지도를 좋아해요. 반면에 철수는, 나는 비록 60%짜리 매매 기법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나는 철저하게 손절하고, 철저하게 반반치킨, 철저하게 쌈 싸먹기, 보물지도 난 싫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러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인데요, 두 사람의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영희의 계좌입니다. 영희라는 사람이 10종목을 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에서 수익이 날 거예요. 왜요? 영희는 80%짜리 확률의 매매 기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난 80%짜리 확률의 매매 기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취했어요. 자도 취하고 있어요. 두 종목 에이 뭐 놔두면 올라가겠지. 보물지도 하는 거죠. 자, 그 시간이 지나서 영희의 계좌가 이렇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처음에 10종목을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8종목에서 수익이 났죠. 두 종목은 보물지도를 하는 거예요. 놔두면 올라가겠지. 8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이제 8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80%인 사람이기 때문에 88에 9는 되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 6종목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8종목 중에 6종목이 수익이고 2종목이 손실이니까 이 2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물지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래를 시작하면 이제 6종목을 거래를 할 수 있으니 6, 8이 48 반올림해서 5종목에서 수익이 난다 치고요. 한 종목 손실이 납니다. 4종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둘 해서 보물지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번에 6종목 거래를 해서 5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한 종목 손실이니까 요 구조가 됐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4종목 수익, 한 종목 보물지도, 3종목 수익, 한 종목 보물지도, 2종목 수익, 한 종목 보물지도,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물지도, 한 종목. 그러다가 이제 물리죠. 바꿔 말해. 내 계좌에 보물지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영희는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을 가진 비중이 제로가 되는 거죠. 매매 기법이 80%인 사람이면 뭐합니까? 내 계좌를 지킬 줄을 모르는데요. 매매 기법이 80%도 결국에 반반 치킨, 쌈 싸먹기, 손절하지 않고 보물지도 좋아하니까 결국에 다 물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철수를 한번 봅시다. 철수라는 사람은요, 아직 확률 6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더라도 나는 철저하게 내 계좌를 잘 품을 거야. 내가 열심히 대처하고 대응할 거야. 라는 다짐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최초 10종목 거래를 했고요. 6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4종목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까? 반반 치킨 쌈 싸먹기, 손절하는 사람이고요. 보물지도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철수는 최초 10종목을 거래를 해서 6종목에서 수익이 나고요. 4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철저하게 쌈을 싸먹고 반반 치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6종목 수익 중에 4종목으로 손실 중인 4종목을 쌈을 싸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2종목만 수익이 나요. 확률로 따지면 20% 사람이 돼버렸네요. 굉장히 저렴한 확률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철수가 이걸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10종목을 거래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6종목 수익 중에 4종목을 쌈을 싸먹어야 되니 최종 2종목에 대한 수익만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면 10종목 중에 2종목, 10종목 중에 2종목, 10종목 중에 2종목, 10종목 중에 2종목. 바꿔 말해. 꾸준히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철수하고 영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는 80%짜리 매매 기법을 소유한 매매하는 사람, 철수는 60%짜리 매매 기법을 소유한 매매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매매 기법이라는, 즉 성공하는 확률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의 계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대처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무언가를 하는 게 승률에 훨씬 도움이 되나요? 눈으로 보이시죠? 영희는 수익
처음에는 잘 쌓아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좌 안에 물린 종목들만 넘쳐나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반면 철수 같은 경우는 거래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나의 계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영희와 철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영희처럼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혹은 철수처럼 거래를 하고 싶으신 사람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영희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고요. 영희처럼 나는 뭔가 나만의 완벽한 시장에서 90% 통하는 그런 매매 기법을 갖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매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계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최나인의 G스쿨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노란톡 통해서 QR코드 입장하시면 우리 최나인의 G스쿨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인드와이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업과 관련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나인의 주식스쿨 최나인 원장이었습니다.